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강정수 박사 모시고 AI 시대 진행할 텐데요. 잠깐 댓글에 뜨겁네요. 이 금투세가 되게 뜨거운 이슈예요. 까르페디엠님, 네. 미국, 일본 다 250만 원 이상 22% 주식 양도소득세 낸다. 사실입니다. 네,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금투세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걱정하시는 건 알겠어요. 김준일 평론가가 아까 많이들 설명해 주셨죠. 박사님, 김준일 리딩방 갑시다. 30% 수익률의 주인공. 네. 이거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네. 그럼 강정수 박사 모시고요. AI 거품론 실체 있다, 없다? 어젯밤에 또 엔비디아 6% 올랐는데, 이게 지금 계속 가는 거냐, 뭐냐,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내내 기다렸어요. 월요일부터 지금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가 네네네네. 이 난리가 났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AI가 핵심이에요, 지금. 꼭 그렇지만은 않죠. 여러 가지 이제 뭐 발단이 됐던 것은 이만 아래 공포라고 해서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실업률 때문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일본에서 터졌던 뭐 이런 엔 캐리 뭐 이런 트레이드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의 이렇게 폭락할 때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변동성은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되게 갑자기 요동칠 수 있고 아닐 수 있는데 가장 제가 좀 특이하게 보는 것은 이 중에 이제 AI 거품론 논쟁이 되게 지금 거세게 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신으로 볼 때는 8월 2일 날 어떻게 저는 한날 1시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진짜요. 예, 8월 2일 날 영국의 가디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품론이 월가에 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거품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아시는 헤지펀드인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헤지펀드 회사의 거품론 주장을 간접 인용하면서 거품론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다음에 블룸버그도 월가가 지금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고 CNN의 그 비즈니스도 그렇게 했었고 사실은 또 애틀란틱이라든지 뉴욕타임스 사실은 모든 지금 미국의 그 대형 언론들이라든지 경제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영국의 언론과 경제지는 지금 거품론에 대해서 같은 날 8월 2일자 이것을 동시에 쏟아붓다 보니 그 전에 취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7월 말에 이런 취재들이 있었을 거고 이런 것이 쏟아지다 보니 하필이면 또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들이 여파가 진행되면서 올해 이번 주 동안 계속해서 거품론 논쟁이 찬반 논쟁이 거세게 지금 미국권에서는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그러니까 한두 명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로 주장한다는 거고 사실은 그 주장의 핵심은 저희가 한번 거품론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건 이제 6월 달에 나왔던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라든지 7월 달에 나왔던 세카이어의 어떤 보고서라든지 이 보고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했던 건데 요번에 이 미국이나 영국의 언론들이 보도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월가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묻고 있는 질문도 하나라는 거예요. 도대체 AI 매출은 어디에 있는가? AI 매출은 어디에 있는가? 왜냐하면 2024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을 가지고 있는 알파벳, 아마존, 메타만 1,000억 달러를 넘게 썼어요. AI 투자에. 네. 1,000억 달러 하면 우리나라 거의 100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0억 달러를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예,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이 4개 기업이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월가 같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이 투자를 갖다가 했으면 하반기에 매출이 일어난다든지 뭐 내년도에 매출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해주든지 해줘야지 아니면 그 돈 가지고 배당금을 주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를 올려주면 되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4개 기업이 손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1,000억 달러를 넘게 투자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많이 벌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은 예상만큼 AI 매출은 사실 그러니까 지출은 2023년부터 여러분 테슬라 그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던 거랑 연동되거든요. 즉 2024년 2분기부터 어마어마한 AI 투자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런 추세로라면 앞으로 5년 안에 2023년부터 누적돼서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만 1조 달러를 투자하게 될 것이다. 과연 AI가 1조 달러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좋다. 그럼 1조 달러를 투자하면 또는 뭐 작게 잡아서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했으면 6개월 동안 그러면은 우리가 수익률을 따져서 뭐
아니더라도 매출은 이거 관련된 매출은 최소 2배는 돼야 되잖아요. 뭐 그래도 그렇죠.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네, 모르니까 매출은 2배가 돼야 되는데 투자 대비 이것도 약한 거거든요. 그러면 2천억 달러를 AI로 벌어들여야 되는데 벌어들이고 있냐? 꼴랑 얼마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제가 한번 테슬라 부분 말씀드릴 때도 했지만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의 속성은 이 항상 6개월에서 12개월의 리듬을 타거든요. 그때 자신의 성과를 가지고서 성과 이 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매출이 안 나오면서 주가가 안 오르고 고만고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횡보를 할 경우에 네. 차라리 지금 높을 때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이런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7월 달에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의 50%를 팔아버렸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해버린 거예요. 그 50%를 해도 이 사람이 워렌 버핏이 있는 버크셔가 2016년부터 애플 주식을 삽니다. 2016년부터 사서 지금 10배가 올랐어요. 10배는 올랐어요. 2016년. 엄청 팔았네요. 그러니까 엄청 벌었으니까 50%를 다 털어내도 원금도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1000% 수익률을 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1000% 수익률을 냈습니다. 아이고, 그럼 그러니까 뭐 팔 때도 되긴 됐네. 그러니까 이런데 워렌 버핏이 왜 나냐? 충분히 고조됐다라고 본 거라고. 이제는 좀 반이라는 건 대단히 큰 거죠. 그러니까 큰 거를 팔아서 나머지 차익 실현을 해버려서 지금 현금이 빵빵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맥을 아는 투자자들이 매도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되게 크다. 물론 이제 엔캐리 뭐 트레이드처럼 모두가 갖다 파는 이런 시장 환경은 아닐지라도 미국의 흔히 말하는 큰 손들이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보도한 거에 따르면은 엘리엇은 엔비디아도 거품의 땅에 있다. 네네네. 거품의 대지 위에 있다. 버블랜드라고 그러지 버블랜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엔비디아에 투자 안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게 될 경우에 심리적인 어떤 전염병처럼 확산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지금 찬반 논쟁이 뜨겁게 거품이다 아니다. 거품일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에 지금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의 어떠한 언론의 어떤 분위기, 여론의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떠올라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그 워렌 버핏 케이스인데요. 너무 올라서 팔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애플이 너무 올라서 판 거잖아요. 네. 근데 AI 판 전체, 반도체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테크판 전체가 과대평가됐다고 본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른 애플처럼 또 10배 오를 거를 또 찾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AI 거품이냐 아니면 기존 빅테크 거품이냐 요게 한 가지 궁금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매출하고 주가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네. AI라는 기술 자체가 사실 별거 없는 거 아니야? 챗GPT 다음에 뭐 나올 거 있어? 이런 기술에 대한 의구심. 이 두 가지가 좀 떠오르거든요. 이 두 가지 구분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애플은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렌 버핏이 애플에 대한 보통 할 때 가치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의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였고 이제 충분히 벌었기 때문에 빼는 건데요. 애플은 사실은 AI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제 AI 기업으로 사실은 저는 근데 진정한 AI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돈 적게 들이고 왜냐하면 다들 LLM이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데 엄청나게 비용이 드는 거고 이걸 위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는 건데 애플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AI 투자를 하냐면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지 않아요. 거대 언어를 뭐 그냥 대학하고 연구해서 몇 개 만드는 것도 있고 흔히 말하는 SLM, 그러니까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좀 경량화된 모델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아이폰을 많이 팔기 위해서 맥북을 많이 팔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많이 팔기 위해서 AI를 장착하는 것이지 AI 자체가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아니라고 애플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애플은 좀 빅테크 부분에서 조금은 예외적이지만 근데 그랬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AI 거품이라고 생각하고 팔았다고 보진 않아요. 전체 주식시장이 과잉되어 있다, 과열되어 있다 이렇게 본 거고 이 과열은 여러분 AI 거품이 퍼지면 여기서도 애플은 아무리 AI 기업이 아니더라도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되는 주식은 뭐냐면 여러분들 한국 분들도 많이 샀을 슈퍼마이크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고 화요일 날이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고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어제 조금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슈퍼마이크로가 뭐 하는 회사냐면 엔비디아의 칩을 사서 하드웨어 케이스에 꽂아서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예를 들면 메타가 사가지고 자기가 일일이 꼽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뭐 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네. 이런 하드웨어 케이스에다가 꼽고 다른 부품 다 연결해서 파워하고 쿨러 집어넣고 네. 냉각기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납품을 할 거 아니에요. 요 납품하는 회사인데 AI 관련주로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어요. 단순 조립하는 회사인가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물론 게 여기도 있었구나. 노하우가 있겠죠. 시장도 크고 워낙 얼마나 잘하니까 이 회사 걸 많이 쓰겠어요. 펀다멘탈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 순이익률이 떨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대단히 그 매출량은 늘었는데 오히려 매출은 늘었는데 수익률은 크게 떨어졌는데 슈퍼마이크로 같은 대표주가 저는 이런 거를 갖다가 관련주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단어가 관련주라는 거거든요. 관련주, AI 관련주. AI 관련주, AI 기업은 아니고 AI 관련 기업이다. 코로나인데 코로나 관련주, 뭐 대통령 되면 대통령 오늘은 관련주. 김경수 관련주도 떴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근데 저는 오픈된 투자를 할 쪽으로. 때 펀더멘탈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펀더멘탈을 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이 기업이 이 정도로 매출 성장력을 끌어갈 것이냐, 실질 영업이익률을 또는 매출 총이익률을 상승시키고 있는가, 앞으로 시장의 조건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지 AI라는 단어가 연관됐다고 해서 같이 동반 상승하는 데는 펀다멘탈이 이런 데는 제일 먼저 무너진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변동성이 더 크죠. 그러니까 애플은 지금 변동성이 크다라고 볼 수 없고 다 동반 하락할 때 하락했다가 네. 바운스를 할 때 다시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면 이런 슈퍼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동반 하락할 때 하락했다가 자기네 실적 발표하고 더 하락해 버리는 네. 이러한 관련주들은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 여기에선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금 이제 거품론에서 이제 가장 핵심인 건 뭐냐면 사실 오픈 AI하고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죠. 네. 오픈 AI가 챗 GPT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지금 이제 2년 반 이제 3년 차에 들어오면서 올해 한 5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볼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당연히 스타트업 초기니까 적자가 나죠. 근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이렇게 놔두면 GPT-4, 5도 개발해야 되면 개발하고 있는 개발 비용도 엄청나게 들 거고 도대체 여기는 언어 모델만 개발하다 보면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고 엔스로픽이라는 건 이제 클로드라는 걸 만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클로드를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아마존과 구글이 투자하고 있지만 중심적으로는 아마존이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데서 계속해서 할 개발 비용도 결국은 빅테크한테 받아야 되는 거죠.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받았고 그러면 이러한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도 줘야 되지만 스타트업이 언젠가는 흔히 말해서 대박을 친다. 상장을 한다. 뭐 10배, 20배 매출을 증가시킨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의 성장 가능성을 보는데 성장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너무 높은 투자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찔끔찔끔 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금액이 너무 많다.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어 모델 하나 개발할 때마다 그러니까 GPT-2 개발할 때마다 GPT-3 개발할 때마다 돈도 두세 배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 개발할 때 돈 두세 배 드는 거고 5 개발할 때 돈이 두세 배 드는 거고. 점점 더 천문학적인 숫자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 그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처럼 뭐 이렇게 뭐 생산 쪽으로 옮길 수는 없지만 뭐 한계 비용이라고 생산 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뭔가 3을 가지고 4를 만들고 4를 가지고 5를 만들면 뭔가 생산의 비용도 떨어져야 되는데 상승폭이 네네네.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이 들어가는 그 생산 비용이 두세 배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생산 곡선은 인류가 지금까지 이뤄진 이래로 보기 드문 생산 곡선이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옛날 사람이라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는 구글하고 페이스북도 수익 모델 없다. 그럼 무슨 돈을 벌겠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론을 또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죠. 반대론을 이제 얘기를 한다라면 가장 가까우게는 여러분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 9년 동안 적자였어요. 9년 동안. 9년 동안 적자였는데 사실은 흑자를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계속 투자를 한 거죠. 돈을 벌면은 빚을 져서라도 AWS라든지 이러한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저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에는 없지만 우버라는 서비스 최근에 흑자로 전환됐는데 우버 창사 이래 15년 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볼 때는 기술 기업들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것이 1, 2년 만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라면 AI 부분도 조금은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닌가. 근데 이제 한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품이라는 찬성하는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것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역사적인 사례로 보는 것은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자레인지요? 네, 전자레인지는 1947년에 개발이 됐어요. 아, AI와 전자레인지 너무 재밌다, 비교하는 거. 네. 전자레인지는 여러분 1947년에 만들어졌는데 1971년에 미국 하우스홀드 가구 기준으로는요 보급률이 1%였어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도 보급률은 1%였던 거죠. 1970년대에요? 네, 1970년대에도 보급률은 1%였어요. 그런 걸 누가 써?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1997년에 드디어 90%로 확대됩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이렇게 선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속 잠재있다 갑자기 확. 그렇죠. 전자레인지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전자레인지를 한국은 이제 전자레인지는 모든 1인 가구에도 다 있잖아요.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데워 먹고 냉동식품. 저 바깥에도 있어요. 그러니 이 전자레인지가 보급되는데도 거의 이렇게 47년에 그러니까 만들어져 발명이 돼서 실제로 제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971년도에는 1%, 그다음에 97년도에 마침내 90%까지 성장하게 되는 지금 거의 뭐 100%에 육박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기차도 많은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기차는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강의할 때도 쓰는데 기차는 이 투기 열풍이 있었고 특히 중산층이 큰 손해를 봅니다. 1980년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기차라는 것이 이제 조선제국 말기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산업적인 이런 효과들이 별로 없었는데요. 1980년에 민간 투자자가 처음으로 철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리버풀과 영국의 리버풀과 맨체스터까지 연결하는 철도를 만듭니다. 근데 되게 엉성한 위에 뚜껑도 없는 이런 철도를 만들어요. 그랬더니 야, 철도 이거 대단한 거다. 마차 타고 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다가 1880년이죠. 1880년. 1830년. 1830년. 죄송합니다. 1830년에 리버풀과 맨체스터에 처음으로 레일웨이 철도가 깔립니다. 그랬더니 나도 철도 만들어야지라는 회사가 영국에만 600개가 만들어져요. 아, 철도 거품이네, 그것도. 네. 600개가 만들어지면 이 회사들도 다 레일웨이를 만들려니까 투자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다 투자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철도는 터널을 뚫거나 다리를 놓는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인간이 대단한 거긴 한데 어떻게 했냐면 마찻길 옆에다 둡니다. 네. 그래서 마찻길이 굽어져 가면은 같이 굽어져 가고 마찻길이 산으로 올라가면 같이 산 올라가고 뭐 이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용만 높게 들고 이런 회사들이 다 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국가가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철도도 600개 회사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곳곳에서 만들 이유 없다. 하나만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버블이 언제 터지냐면 1945년에 터지는데 이때도 은행이 작용을 해요. 영국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이 대출 비용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서 뭐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은 뭐 PF 부동산들이 뭐 터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처럼 이 600개 회사들이 그때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15년 만에 다 망하는 거죠. 그런데도 돈 번 사람들은 있었어요. 미리 돈 뺀 사람. 이거 상담해 주던 변호사들. 뭐 이러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리식으로 하면 펀드맨. 여러분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하는 투자은행이라는 것은요. 철도 때문에 영국과 미국에서 태어납니다. 처음. 왜냐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돈을 갖다 넣기 위해서 투자은행이라는 것이 생기고 여기에 영국 중산층들의 미국 중산층들의 돈을 모았던 거죠. 근데 돈은 또 누가 버냐면 쇠를 만들었던 철을 만들었던 기업들은 돈을 벌어요. 왜냐하면 600개 기업들이 철 다 샀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게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미국으로 따지면 뭐 옛날에 카네기 록펠러 같은 그렇죠. 데가 그렇게 돈을 걔네들은 안 망했잖아요. 그렇죠. 철도 회사는 망했겠죠. 철도 회사는 망했지만 지금도 여러분 코레일 적자예요. 왜 적자냐면 KTX나 SRT에서 적자가 아니라 철로를 유지 보수하고 계속 건설하면서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으로 도자하면 지금의 AI나 챗 GPT는 저는 뭐 다른 게 주장하고 뭐 전선망이다 뭐 여러 주장이 있지만 저는 레일웨이라고 생각해요.
레일웨이고 여기에는 막대한 돈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구 개발비,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컴퓨팅 파워, 엔비디아 칩 많이 필요하고요. 학습용 칩, 데이터 많이 필요하고 이거는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챗GPT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챗GPT하고 연결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AI가 연결돼서 과거에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시리에서 내가 시리한테 엄마가 오늘 저녁에 공항에 몇 시에 도착하는데 그거를 좀 알아봐줘. 뭐 이랬을 때 시리가 저의 앱들을 연결해 주는 거, 이것도 언어 모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보를 뽑아내고 지도 정보까지 뽑아내가지고 차량 정체까지 생각해서 4시에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것이 AI인지도 아닌지도 저희는 모르게 해주는 거. 이건 뭐냐면 KTX고 SRT일 수 있는 거고, 또는 서울과 광주가, 서울과 부산이 연결되면서, 또는 광주가 부산이 미래적으로 연결되면서 여기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어딜 것인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언어 모델만으로서 이것이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전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저는 AI의 기술적 거품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투자 거품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의 이제 결론은 AI에 대한 기술 거품은 없지만 AI에 대한 투자 거품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있을 때 여러분들이 현명한 전략을, 저는 주식 전문가 아니니까 주식 전문가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서 현명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어쨌든 기술 자체는 리버풀에서 그 엉성과 맨체스터 사이가 엉성한 철로가 지금 KTX 자기 부상 열차, 해저턴을 다니는 열차 막 이런 걸로 갔던 것처럼 AI 기술도 그 길로 쭉 갈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술 거품은 없다. 기술 거품은 없다라는 거예요. 기술 거품은 없지만 이 기술이 시장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 기술이 흔히 말해서 생산성을 높여주면서 기업에서 다양한, 그러니까 매출들을 만들어낼 때까지는 이 기술이 자율주행으로 연결될 것이고, 이 AI 기술이 로봇과 연결될 것이고, 이 기술이 신약 개발과 연결될 것이고, 이 기술이 국방과 연결될 것이고, 다양한 데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MIT 경제학자인 에이스 머글러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예측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5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2, 3년 안에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기술은, 제가 보기에는 이 AI는 결코 지나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메타버스 같은 기술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 로봇,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애플은 돈이 없어서 지금 AI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웃소싱한 거예요. 즉 그냥 너네 챗GPT가 하세요. 돈 많이 들여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구글 거도 여줄게요. 구글이 학습시켜서 제미나이 써줘서 우리 연결을 해줄게. 그렇게 하잖아요. 시리는 어떻게 하냐면, 시리가 답변하지 못하는 건 지금 챗GPT에게 물어보겠다는 구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시리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은 아웃소싱 하겠다. 즉 거대 언어 모델에 돈 많이 들였던 여러분들이 좋은 답변 해주시는 거 우리가 무료로 아이폰 고객들 연결시켜 주겠다. 그러니 이제 뭐를 했습니까? 챗GPT는 GPT-4o 미니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주는데 비용을 단순화시킨 거고, 여기에 서치 GPT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벌겠다라고 해서 저는 오픈 AI가 서치 GPT로 돈 벌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 벌 걸 마련해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협력 구조에 의해서 애플은 이것 때문에 시리가 더욱더 똑똑해지고 거기서 챗GPT를 무료로 쓸 수 있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살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드웨어 판매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이거의 어떤 레버리지로 AI를 쓰고 있다라는 것. 이런 기업들도 존재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슬라 같은 기업들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에는 저는 거품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건데, 그 막대한 투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네. 투자는 근데 당장의 이렇게 상황을 보면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와야만 사실 계속 그 LLM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그렇게 또 투자금이 들어와야만 엔비디아 칩도 더 살 수 있고, 그래야만 TSMC, 삼성전자, 저 하이닉스로 그렇죠. 주문이 들어오고 이 체인이 있잖아요. 이 연결고리가 있는 게 중요한 건데요. 결국 이런 게 또 연결고리가 깨지는 것도 심리거든요. 요번에 그 순다 피차이, 그 구글의 대표, 알파벳 대표가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 그랬냐면, 왜 이렇게 과잉 투자를 계속해서 하느냐, AI 투자. 근데 뭐라고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요번에 이건 원래 이쪽 바닥에서는 유명한 말이긴 하지만, 과소 투자의 위험성이 과잉 투자의 위험보다 크다. 뒤쳐져서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 조금 투자. 과소 투자. 즉 남들은 지금 예를 들면 100억 달러씩, 200억 달러씩 하는데 우리도 지금 당장은 돈 못 벌 것 같으니까 10억 달러만 하자. 이게 이제 과소 투자의 위험성이죠. 이것이
우리 돈도 많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의 돈 빌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떼돈 벌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하는 건데 과잉 투자의 위험성보다 과소 투자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라는 거고 마치 사실은 전염병처럼 뭐 나쁜 표현이긴 합니다만 뭐 긍정적으로 뭐 이렇게 감염되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데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구글이 하는데 아마존이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아마존이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안 할 수 없다는 것처럼 이렇게 연쇄적으로 지금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 그래 뭔가 엔비디아의 매출은 계속해서 오르는 거고, 근데 이것이 잘못해서 끊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요번에 엔비디아가 조금 실수하는 건데 블랙웰 그러니까 즉 GB200의 그 출시를 3개월 연기했잖아요. 네네. 이런 3개월 연기가 그러면 대기 수요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H100은 모자라서 했는데 이 빅테크들은 충분히 H100을 샀어요. 그러면 4분기 때는 지금 예산을 잠가뒀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우리 블랙웰을 사자. 그렇죠. 네. 근데 블랙웰이 안 나오고 3개월 뒤로 나와요. 그러면은 요 3개월 동안요 H100 안 삽니다. 여러분 사겠어요? 블랙웰 살 거라고 돈 쟁겨놨는데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쟁겨놨는데 각 기업마다 10조씩 쟁겨놨는데 블랙웰 살 거라고 해가지고 왜 블랙웰은 2.5배 그러니까 정도의 퍼포먼스가 많이 나는데 더 그렇죠. 전기도 더 적게 네네, 만드는 반면 가격 대비 쓰고. 효율성이 더 좋아요. 네네. 그럼 H100을 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 H100을 사서 어느 정도 데이터 센터를 계속 져야 되니까 필요한 건데 딱 4분기 들어가서는 엔비디아의 매출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전 떨어질 거라고 봐요. 이번 올해 4분기 때 엔비디아의 매출은 떨어질 겁니다. 블랙웰이 출시가 늦어진 것 때문에 그러면 떨어지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투자자들이 가질 것이냐. 그래도 블랙웰이 나와서 다시 오를 거니까 괜찮아 라고 기다려줄 거냐. 엔비디아 세상에 매출이 떨어져? 마이너스 성장을 해? 역성장을 해? 무서워. 매도에 대한 심리적 공포가 생긴다. 이런 것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체인이 깨질 수 있는 틈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주가가 막 떨어지면은 또 추가 투자를 받기도 어려워질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현금이 줄어들면은 자체적으로 이제 투자를 덜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막 그렇죠. 이런 이것들이 일들이 막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특히 이때 무너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관련주들이 무너지죠. 관련주. 네. 펀다멘탈을 보지 않고 그냥 AI라고 했던 아까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조립하는 회사인데 H100을 안 사버리면 조립할 것도 없거든요. 네. 그러면 같이 매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랙웰의 3개월 연기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체인이 한번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해 줬다는 부분에서 이것이 예고돼서 엔비디아에 대한 평가는 지금부터 월간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최승병 박사가 어제 나와가지고 저희 아시죠? 네. 저 테크노믹스 하는데 그 반도체에 대해서 요즘 계속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블랙웰 기술 얘기하면서 그 GPU를 쪼개가지고 두 개로 만들어서 접합하는 부분에서 결함이 있다는 게 현재 나온 뉴스로는 극결함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 큰 결함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술적으로 큰 결함은 아니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더 정밀함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금방 극복할 거다 또. 그러니까 3개월인 거죠. 그게 지금 3개월인 그러니까 3개월이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3개월 지연된다는 건데 이 3개월이 여러분 1분기, 2분기, 3분기 할 때 한 분기잖아요. 그럼 그 분기의 매출과 분기 실적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한 번에 큰 타격을 입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엔비디아가 다 연쇄 작용을 가지고 있는 꼬리를 있는 정점에 있는 거거든요. 이 정점이 흔들리면 전체 체인이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지금 엔비디아 사례만 들으셨지만 빅테크들이 근데 캐펙스 투자는 계속 그 AI 칩과 장비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할 거라고 이렇게 쟁여두고 있는 돈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대안을 찾을 수도 있지 않아요? 다른 대안은 없나요, 지금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매출 성장을 두 군데서 했어요. 하나가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매출이 증가했었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던 것도 성장률이 투자 대비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안 했던 많은 기업들이 그러한 클라우드를 하게 되면 AI를 쉽게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보 보안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 들어가는 거고, 챗GPT를 쓰기 위해서 구글의 제미나이를 쓰기 위해서 구글 클라우드 들어가는 거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여러 AI를 다 쓰게 해줬죠. 그러니까 아마존에 들어가서 들어가면서 클라우드가 지금 전체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투자 대비 효용으로 볼 때는
흔히 말하는 ROI라고 얘기를 하죠. Returns on Investment.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용은 되게 높지는 않은 편인 거죠. 근데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라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학습하는데도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즉 클라우드 서비스는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자면 메타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에는 AI로 인해서 광고의 효율성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광고의 효율성이 좋아지면서 그 전체적인 매출을 끌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이 정도의 AI 투자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심들 이런 것을 끊임없이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월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업들을 어느 정도 신뢰했던 거죠. AI 붐은 분명하게 불고 있는 거고 AI 기술은 놀라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놀랍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부도 존재하고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산업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머저리티 다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월가도 같이 들어갔던 것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대체 그럼 이거 외의 매출은 클라우드와 광고 효율성 외의 매출은 어디서 낼 수 있는데 지금 챗GPT 여러분 $22 저는 돈 내고 쓰고 있지만 돈 내고 쓰고 계신가요? 이 사람들 엄청 극소수예요. $22씩 내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챗GPT도 오픈 AI도 서치 GPT로 들어가려는 거거든요. 대중시장으로 애플과 결합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성공 여부도 사실은 구글과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구글로부터 뺏어올지도 저희가 2025년 한 중반기까지는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의미 있는 점유율을 갖고 올지 아니면 그냥 끝날지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 검색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구글도 AI 검색을 하거든요. AI 오버뷰.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서치 GPT가 성공을 해요. 그래서 구글의 시장을 많이 좀 가져와요. 네이버의 시장을 많이 가져와요. 그럼 구글이 또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이 카니발리제이션, 잠식 효과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예를 들자면 흔히 말하는 불마켓에서는 변수가 생겨도 이걸 견뎌내면서 끌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AI 붐의 초기라고 한다라면 이 정도의 삐그덕거림은 그냥 소음이라고 생각하고 끌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변동성 시장에서는 조그만 소음이 큰 신호가 돼서 시장을 변화시킬 수가 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대단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또 미국 대선도 끝나봐야 되는 거고 네. 그래야 또 시장에 대한 명확한 시장이 불투명한 거잖아요. 지금은 지금 또 누가 이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연준이 지금 9월 달에 뭐 저기 이자율을 내리더라도 몇 프로를 빅 스텝을 할지 스몰 스텝을 할지도 알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변동 요인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에서도 이 철도에 대한 이 투기 열풍이 거품이 터졌던 것도 1845년에 영국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올리면서 이게 연쇄적으로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서 돈을 대출해가지고 사람들의 투자금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철도 회사들이 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은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영국 철도회사 거품은 모두 터졌지만 KTX는 우리 곁에 있고 전자레인지는 30년간 팔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지금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AI도 결국 그 길은 갈 건데 앞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AI 자금 투자 시장에 겨울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오늘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정수 박사하고 AI 거품 실체 있나 살펴봤고 기술 거품은 없는데 자금 거품은 있을 수도 있다. 돈 거품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